이분들의 특징은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같은 아파트에 동만 다른 두 집 살림을 하던 남자가 있었어요. 아무리 바람을 펴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아파트로 옮겨놓냐. 그 딸이 내 남편 애일지도 모르겠다. 그 아이에 대한 친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시겠지만 친한 사이일수록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재밌어요. 자주 만나면 할 얘기가 늘어나고 공통된 화제가 많아지고 서로 같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건 굉장히 친밀도를 높여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친구나 지인들 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만나지 않으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할 얘기가 많다 보고 함께 많이 웃다 보면 웃음 코드가 비슷해지고 그 유머 코드가 비슷하다는 건 굉장히 친밀도를 높여주거든요. 그리고 가깝다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함께 웃으면 자꾸 가까워져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도를 할 확률이 높아져 갈 수밖에 없겠죠. 자주 보고 자주 웃고 자주 접촉하면 이성적인 호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내 옆에 있는 내 여자친구나 아내보다 그 친구가 더 괜찮아 보이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그 여자친구분이 어느 정도 시그널만 준다면 남자분들이 그 시그널에 대해서 눈치를 챈다면 저는 얼마든지 외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남자가 시그널을 줘도 정말 여자분들이 의리가 있어서 그 시그널에 대해서 무시한다면 그건 외도로 가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남자의 문제보다 여자의 문제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비율적으로는 그런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항상 바람을 피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자보다 여자가 바람 피는 게 더 쉽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세요. 맞아요. 여자분들이 바람 피기가 훨씬 쉬워요. 내가 오케이 하면 주변에 그것에 대해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남자들이 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외도하기가 적기 때문에 친한 친구 사이에서의 외도는 이 남편의 문제를 떠나서 그걸 눈치를 채더라도 깨끗하게 거절을 하지 못하는 여성의 경우 바람이 안 나고요. 여성이 친구가 친구 남편에게 사인을 줬을 때는 이 남자들의 거절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인들 간의 관계에서는 여자친구들 사이에 우정이, 의리가 굉장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매 간에 외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접했던 사례는 이 외도가 너무 오래돼서 아내분이 깊게 병들었던 케이스인데 본인의 이혼한 언니하고 10년간 내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어서 그걸 발견하고 이제 정신병원까지 입원을 했던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 언니한테 갈까봐 이 남편하고 이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나 지속됐는데 왜 몰랐을까 하면은 그렇게 남편이 여행을 갈 때 이혼한 처형을 챙기더라는 겁니다. 여행을 가도 셋이 가고 뭘 외식을 해도 니네 언니 불쌍하니까 같이 먹자 그러고 힘드니까 도와주자 그러고 이런 부분을 이 동생은 그냥 내 언니를 챙기는 게 나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해준다고 생각을 했지 그게 외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언니네 집에 새로운 강아지를 입양하게 되는데 언니네 집에 발을 대지 않았던 이 여자분이 남편하고 1년 만에 언니네 집에 가게 됩니다. 1, 2년 만인가 몇 년 만에 가게 되는데 그 강아지가 나를 보고는 막 짖는데 내 남편을 보고는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되게 싸납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상하게 여긴 아내분이 뒤에 사람을 붙여가지고 보게 됐는데 일주일에 2-3번은 언니네 집에 드나드는 남편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외도를 발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굉장히 친한 친구가 내 남편이 이제 병원을 합니다. 병원을 하니까 자기가 이러이러한 증상으로 병원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 남편이 그 부분을 잘하니 그 분야를 잘하니 남편을 소개시켜 주게 됩니다. 근데 이 남편이 워낙에도 바람둥이였기 때문에 이 아내분이 걱정은 했지만 그 친구를 믿었던 거죠. 근데 한 1, 2년쯤 있다가 남편의 핸드폰을 외도를 많이 하는 남편이다 보니 못 보다가 어느 날 기회가 있어서 보게 됐는데 그 병원 진료를 갔던 내 친구와 그 시점부터 주고받은 카톡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엔 온갖 음담패설과 반말과
서로 애정 표현이 나와 있는 걸 보고 이제 상간소송을 시작하셨는데 그 상간소송 대상이 이 여자뿐이 아니라 옆집에 있던 옆집의 애기 엄마도 들어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을 통해서 병원에 갔던 몇몇의 그 이혼녀 분들 또는 유부녀 분들이 그 안에 포함돼 갖고 지금 5명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절친하고는 중학교 때부터 동창이라고 하셨고요. 이 동창하고 우정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뭐 함께 중학교 때부터 같은 대학까지 가서 같은 과까지 졸업은 한 너무 친해서 그런 결정을 함께 했던 사이인데도 이런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리고 60대의 부부가 있는데요. 남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먹자고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내가 혼외자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60대 아내에게. 너무 놀랐는데 그 혼외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냐 알고 봤더니 이분의 고등학교 동창인 케이스.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됐는지 그걸 알 수 없을 정도로 언제 만나게 됐는지 우연히 이 남자분이 결혼 생활 중에 결혼식 때 왔던 그 친구를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게 되고 우연한 자리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어진 만남이 늦은 아이 출산까지 40대에 출산까지 하게 돼서 이분들의 아이는 다 컸는데 그 집 아이는 이제 최고등학생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지금 대치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엄마 성으로 쓰다가 이제 아이가 좀 장성하게 되니까 아빠 성을 달라고 그 친구인 분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친이었던 고등학교 동창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식에는 왔었던 친구기 때문에 멀다고도 하지 않는 친구인데 그 연락을 가끔은 하고 지내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거의 몸져 누웠습니다. 바람이 나는 이유는요. 친근함을 표현하기에 굉장히 좋은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내가 아끼고 나도 잘해줘야 되는 대상이고 이게 친절함이 너무 지나치게 오갈 때 외도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전에 아주 오래된 사례이긴 한데 같은 아파트에 같은 동은 아니지만 동만 다른 두 집 살림을 하던 남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첩을 가까운 아파트로 옮긴 사례인데요. 이 아내분이 저한테 오셔서 한다는 얘기가 아무리 바람을 펴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아파트로 옮겨놓냐. 근데 그 집에 딸이 하나 크고 있는데 그 딸이 내 남편 애일지도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찾아오셨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고 남편에게 노발대발하자 남편분이 첩인 분을 다른 아파트로 이사시키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이사를 하라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아이에 대한 친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요. 이렇게 같은 아파트에서 첫 첩을 두고 활동을 하시는 남자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 회사를 같이 운영하던 대표 부부가 있는데 어느 날 와이프가 이제 남편에게 회사를 잠시 쉬어달라고 얘기합니다. 회사의 어떤 상황 때문에 당신이 잠깐 쉬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남편분이 그러면은 내가 3개월 정도 휴가를 내고 쉴게. 근데 그 사이에 회사를 빠르게 매각해버린 아내는 그 남편의 절친이었던 밑에 같이 일하던 사람과 외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회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회사를 매각하고 그리고 이 절친인 친구와 재혼을 하기 위해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보냅니다. 이처럼 같이 그 어떤 공간 안에 있다라는 것, 같은 업무를 보고 그 업무 안에서 내가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많이 사람과 사람을 친근하게 만들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 절친의 아내라든지 내 절친의 남편은 왠지 괜찮아 보이는 그런 후광 효과도 사실은 함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 학교 다닐 때 너 뭐 때문에 싸우냐? 친한 친구들끼리 뭐 때문에 싸우냐? 공부, 운동, 애들 다 손드는 게 여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요. 우스갯소리지만 친구들끼리 싸우게 되면 여자로 많이 싸우게 되는데 이 절친들은 여성들의 경우는 좀 드물 수 있지만 남성들의 경우는 여성상이 비슷하게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친구가 결혼한 와이프는 왠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같은 이상향을 꿈꾸면서 컸고 그 이성에 대한 이성 그 취향이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친들이 위험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체력까지야 제가 다 감지해보진 않았지만 금전적으로 아무래도 여유 있는 남자분들이 두 집 살림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여유 있을 때 아내에게도 풍족하게 해주고 처백에도 풍족하게 해줄 때 분란이 덜 일어나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내가 양쪽 다 만족시켜 줬잖아. 내가 능력이 있어서. 걸리지만 않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 라는 멘트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도덕적으로 굉장히 옳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두 여자가 어떻게 만족하고 사는지가 더 큰 관심사로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이 여자도 만족시키고 저 여자도 만족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있고요. 실제로 어떤 말을 한 남자분이 있냐면, 아내하고 일주일에 3번씩 관계를 꼬박꼬박 갔던 남편이 바람이 납니다. 젊은 여성분과 50대 남성분이. 근데 이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실은 바람이 났어. 바람이 났는데 내가 너랑 하는 거 일주일에 3번 하는 거는 빼먹지 않고 할 테니까 내가 밖에서 나가서 하는 거는 뭐라 그러지 마. 이게 실제냐고요? 실제예요. 실제로 그렇게 할 테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아달라 해서 그 여자분이 이혼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너를 만족시켜주는 대신 내가 다른 쪽에다 만족시켜주는 건 관여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아이러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남편이 나한테 관심이 없고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분들이 바람을 많이 피세요. 그래서 아내분들 외도로 저한테 상담사를 와셔서 제가 체크를 하면 거의 95% 이상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그냥 우울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람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도 많은데, 이 우울증과 더불어서 이분들의 특징은 시간이 또 많다는 거. 금전적으로는 많지 않아도 여성분들은 바람을 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인 조건이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진 않지만, 아무리 그래도 전혀 내가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외도를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대상이 연하다 그러면 나도 경제적인 여건이 있어야 외도를 하는 확률이 높고요. 연상을 만날 때는 경제적인 게 아니라 시간이 많거나 남편을 잘 속이거나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거나 이런 엄마들이 바람을 많이 핍니다. 아무래도 가정생활에 관심이 있고 아이들한테 관심이 있다면 집을 비우려고 안 할 테고, 애들끼리 집에 있는 건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내가 보호받고 있다라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정감을 위해서 항상 엄마를 찾게 돼 있고, 엄마가 한 공간에 있다라는 거, 아빠가 일찍 들어와서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내가 보호받고 사랑받는다는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주려고 하는 여자분들이 외도를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분들의 특징은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같이 안 하는 것 같지만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바로 옆에 앉지는 못해도 한 다리 건너 앉거나 되도록이면 옆에 앉으려고 하고, 아니 뭘 가지러 갈 때라든지 슈퍼에 뭘 사러 갈 때라든지 그때 은근히 함께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웃고 떠들 때 둘만 서로 눈을 마주치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우연찮게 어디서 봤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따로 만난 걸 우연찮게 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하는 중에 한 명이 알고 있는 걸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유독 더 많이 맞장구를 쳐준다던가 본인도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든가 이런 시그널로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방지하느냐? 바람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통제가 됩니까? 타인이? 내가 타인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바람은 본인이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좀 빨리 눈치를 채서 이 외도를 빠르게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가족 모임끼리 다니다가 서로 바람이 난 케이스도 있었어요. 엇갈려서 바람이 난 거예요. 서로 모르고 이제 10년간 그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각자 즐거웠겠지만 결국은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두 집 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빨리 눈치를 채서 이 가족 간의 아니면 지인 간의 만남이 빠르게 중지가 돼야 이 가정이 깨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결혼 생활이나 연애를 하신 분에게 감히 조언을 드릴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하신 말씀을 좀 해드린다면, 연애나 결혼이나 나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하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은 당연스럽게 생기고 이 갈등이 감정으로 이어져서 감정 때문에 헤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감정에만 매이지 말고 정말 내가 상대방을 진정으로 위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어떤 반성도 필요하고요. 결혼하거나 아니면 연애가 길어지면 내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하고 싶으니까. 너무 함께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내가 편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탓을 하기 전에 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는지, 내가 너무 부정적이고 우울하진 않았는지, 그래서 상대방이 부담이나 무게감을 느낀 건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이별을 섣부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별이나 이혼을 섣부르게 선택하지 마시고, 늘 다시 노력할 수 있는 마음으로 또 전문가도 찾으시고 또는 두 분이서 노력을 하셔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 보시면 저희 세퍼언니 TV 채널이 올라 있거든요. 그 저희 채널로도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